오늘은 3분봉 당일 단타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타하지 마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단타 강의를 한다고 하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곤충 채집을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벌에 쏘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완전 무장을 시켰습니다. 전신을 방충복으로 무장을 시키고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인솔하여 곤충 채집에 나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제 인솔하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고 곤충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상비약도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타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면 주가 변동에 대해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30분봉 차트를 깊이 연구해도 되지만 3분봉 단타를 함으로써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조건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봉 기준으로 2차 피봇 저항 라인 상향 돌파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래량도 필요 없습니다. 거래 대금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평선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2차 저항 라인 돌파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식에 걸린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브젠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시작 3분 만에 갭으로 떠서 22%까지 치고 갑니다. 순발력이 없으면 건드릴 수 없는 종목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SI 리소스입니다. 동전주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먹고 빠지면 됩니다. 첫째 조건은 세 선이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고 라인, 1차 저항, 2차 저항 라인이 비교적 잘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4% 정도 진폭 안에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 만족입니다. 첫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세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지 못합니다. 첫째 조건이 부합하지 못하기에 돌파 이후에 더 치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 선이 밀집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SI 리소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조건은 첫 3분봉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첫 3분봉의 거래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후 5일선이 깨지지 않기에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매도 타이밍은 5일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차트를 뒤로 돌려 타점이 나온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캔들이 세 번째 캔들입니다. 네 번째 캔들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지만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튀어오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주포 세력이 착정하고 끌어올리려고 계획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황도 필요 없고 이슈도 필요 없습니다. 재무도 필요 없고 모멘텀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포가 당일 작정하고 작업에 들어간 종목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방법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옆에 매물이 많이 쌓여버렸지만 상승하기 전에는 이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포는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치는 것입니다. 저항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돈을 크게 쓰지 않고 주가를 가볍게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재료를 뉴스에 흘립니다. 차후 주포는 지들이 목표한 주가까지 끌어올린 후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당일 단타 개념에서 먹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는 날은 그냥 쉬면 됩니다. 상승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일선이 깨지지 않으므로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5일선이 깨지더라도 전환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환선이 깨어지더라도 21선이 살아있으면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큰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 빠져야 합니다. 바로 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는 자리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이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미 매도한 후에는 미련 없이 이 종목을 떠나면 됩니다.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찾아서 먹고 나오는 매매법입니다.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게임이 끝납니다.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매매법입니다. 아예 HTS를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필요하며 원칙을 지키는 엄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을 못해도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건이 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10번 중 9번을 성공했다면 시드를 조금 느려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3분봉 3개가 출현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나요? 첫째, 삼총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습니다. 만족입니다. 둘째, 첫 3분봉의 거래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조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3분봉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고 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을 피하는 요령입니다. 첫 3분봉이 갭으로 떠서 너무 심하게 날아간 종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도 보겠습니다. 2차 저항 라인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만족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사실 두 번째 3분봉 종가에 진입해도 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3분봉 거래량을 뛰어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3분봉도 타점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자리는 세 번째 3분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음봉이 출현을 하지만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봉이 상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물 소화 음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빠지면 됩니다. 이때가 9시 42분입니다. 9시 출근, 9시 42분 퇴근입니다. 42분 만에 일과 끝입니다. HTS 끄고 놀러 다니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풀렸네요. 이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일명 대왕고래 테마주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인 밸브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로 화성밸브, BMT 등이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법으로 다룰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0분봉으로 최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에 엮여 시세가 한번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시세 이후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튀었네요. 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에 딱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에 준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쭉쭉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위에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의 매력입니다. 앞에서 이 라인을 돌파하려다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확률은 반반입니다. 먼저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이 하락 추세 끝에 뜬 큰오빠 캔들입니다. 동시에 돌파 전에 나온 큰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로 구름대를 돌파했습니다. 구름대 최초 돌파 이후 조정이 나오고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정 후 반등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름대를 최초 돌파하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기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혹은 돌파가 나오더라도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봉 매매법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당일 단타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입니다. 3분봉이 5개가 출현한 시점입니다. 어제 장막판에 소폭 상승한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럼 오늘 상황에서 타점이 나왔나요? 조건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총사가 비교적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족입니다. 첫 3분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입니다. 하지만 2차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만족을 했지만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페이크가 나옵니다. 사실 이미 조건은 만족한 상황입니다. 세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으나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며 주가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믿으면 됩니다. 이미 진입을 했다면 침착하게 기다리면 되고 진입을 안 했다면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백 번 검증한 조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일선이 깨지기도 했으나 다시 회복하고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3분봉 거래량의 10배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포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주가는 횡보 중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믿고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주포의 의도도 거래량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조건의 위력입니다.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3분봉 거래량에 비해 10배, 아니 20배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후반 1시경에 다시 한 번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미 주포놈이 작정을 한 것이 증명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은 당일 주포놈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종목을 찾아내는 조건 검색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깨질 때 매도해도 되고 21선이 깨질 때 매도해도 됩니다. 장막판에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 가지 조건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5일선, 전환선, 21선 혹은 공중부양선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경험을 하실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틀림없이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나옵니다.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YC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 선이 비교적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3% 내지 4% 정도의 간격 안에 밀집된 상태입니다. 2% 안에 밀집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첫 3분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록 가격 캔들은 요동을 치고 있지만 거래량은 첫 3분봉의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까야 합니다. 아, 요 새끼 봐라.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3분봉입니다.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2차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순간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주가 변동에 대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개미들이 들러붙으니까 마구마구 흔들어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한 방에 펌핑을 시킨 것입니다. 개양아치 새끼입니다. 저는 첫 3분봉 거래량의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때 이미 눈치를 깠습니다. 여하튼 3가지 조건을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을 보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가지 조건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노 CMS입니다. 3가지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삼총사가 2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첫째 조건 통과입니다. 첫 3분봉에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 통과입니다. 세 번째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확실하게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순간적으로 흔들기가 나왔지만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엄청 흔들기가 나오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폭발적인 거래량이 등장을 합니다. 가격 캔들이 요동을 치지만 5일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오지만 공중 부양선 내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제가 단타를 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무엇보다도 주포의 핸들링이 중요합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냥 다 세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종목은 중간에 조정 기간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 원리는 일봉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전 단타를 하지 않더라도 3분봉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의 변동 추이를 보면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또한 3분봉에서 일봉에서처럼 똑같이 돌파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 돌파 이후 주가가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이 원리 역시 일봉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상승 중간에 눌림이 나오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도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보고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께서 공중 부양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30분봉과 3분봉에서 쓰는 공중부양선은 수치가 17입니다. 스케일에서 가격에 고정시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수치를 1을 쓰고 있습니다. 스케일에서 화면에 고정시켜도 되고 가격에 고정시켜도 됩니다. 수치를 조금씩 변경시켜도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혹은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원리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3분봉 단타를 보여드렸습니다.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믿고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3가지 조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원리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당일 주포놈이 주가를 펌핑시키기로 작정한 종목을 찾아내는 조건들입니다. 실전에서 반드시 단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 하나를 놓쳐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감각을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분봉 단타를 잘하게 되면 일봉 차트를 더 잘 분석하게 됩니다. 제가 프랙탈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일봉의 원리가 분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분봉의 원리가 역으로 일봉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디 물속에라도 풍덩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린 시절 풀장에 가서 동무들과 하루 종일 물장구 치며 놀던 생각이 나네요.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선선한 그늘에 앉아 인공바람이 아닌 자연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고픈 생각이 굴뚝 같네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